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 지음. 춤이란 옮김. 샨티. 서론.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본 믿기 어려운 결과들과 거기에서 나온 과학적 데이터들을 보고 나는 플라시보를 떠올렸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당위정이나 식염제 같은 것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게 되고 외부의 어떤 것을 믿길래 정말로 병이 낫는 걸까? 그러다 이런 질문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믿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내면의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워크숍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바로 그런 일을 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닐까?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정말로 약이나 주사가 필요할까? 플라시보 효과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약이나 주사가 하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뱀을 들고 스트리크닌, 독성 물질을 마셔도 몸에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던 목사는 결국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꿨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정보들을 전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플라시보임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 다른 말로 우리는 당의정이나 식염제 주사 같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기보다는 아직 모르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만들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까? 정말이지 나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는 모든 생물학적, 신경학적 장치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란다. 나의 목적은 만물의 진정한 존재 방식에 대한 신과학 정보들을 이용해 나의 이런 생각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접하고 내면의 상태를 바꿔서 더욱 건강해질 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 너무 굉장한 소리라서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도 책을 끝까지 읽어보았으면 한다. 워크숍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것들은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제1부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배경 지식과 정보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 속에서 플라시보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고 더불어 같은 종류의 기적적인 변화들을 당신의 뇌와 몸 속에서 당신 혼자 오직 생각만으로 창조하는 법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 나는 인간 마음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몇 편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치유했는지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그들을 병들게 했는지 들려주는 이야기도 있다. 암 진단을 받고 죽었지만 검시해보니 오진이었음이 드러난 남성, 항우울제 시험 약제가 사실 플라시보였는데 수십 년 동안 고통받던 우울증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여성, 골관절염으로 다리를 절었지만 가짜 무릎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병이 나은 퇴역 군인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부두교 저주 이야기나 독사를 다루는 사람 이야기 같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도 등장한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현대의학이 도움이 없어도 인간의 마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는지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갖기 바란다. 2장에서는 플라시보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비엔나의 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경련을 유도하기 위해 자철을 이용한 1770년대부터 신경과학자들이 마음이 작동하는 복잡다단하고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들을 풀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플라시보와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발견을 추적해 나아갈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게 가보니 환자가 램프의 불꽃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최면수를 개발한 의사, 제2차 세계대전 때 모르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염제를 진통제로 활용한 군의관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또 일본에서 행한 정신신경면역학 관련 실험 이야기도 읽게 될 것이다. 독이 있는 덩굴 이파리를 독 없는 이파리로 교체해 놓았지만 독이 있다고 생각한 피험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야기이다. 여러분은 또 노먼 커즌스, 웃음 전문가가 어떻게 웃음으로 건강을 되찾았는지,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이자 의사인 허버트 벤슨이 어떻게 초월 명상법으로 심장질환 환자들의 발병 요소를 줄일 수 있었는지,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파브리지오 베네데티가 피험자들에게 약을 줬다가 그 약을 슬쩍 플라시보로 바꾼 다음 내가 온몸에 원래의 약이 생산하던 것과 똑같은 신경화학 물질들을 계속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지를 어떻게 관찰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판을 뒤흔들 새롭고 놀라운 연구 결과들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시보 복용으로 과민성 대장 증상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 심지어 그 약이 비활성인 플라시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제3장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때 뇌에서 벌어지는 생리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그 새로운 생각이 나는 늘 아플 거야 라는 기존의 생각을 대체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생각을 바꿔 더 이상 익숙한 과거와 똑같은 미래가 이어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새로운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플라시보 없이도 똑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야기하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똑같은 감정을 생산하며 그 감정이 또 애초에 그 생각을 부르게 되는지, 그러니까 신경화학적으로 볼 때 당신이 왜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당신이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다려보라. 그렇다고 당신이 나머지 인생도 늘 똑같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신경 가소성의 개념도 설명할 것이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당신내로 하여금 새로운 신경 통로, 신경 연결을 만들게 할 수 있고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설명할 것이다. 4장은 플라시보 반응의 생리학 다음 단계로 신체 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논의로 옮겨간다. 한 남성 노인 집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 것이다. 하버드대 연구원들이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피정 프로그램을 짜 이들에게 20년 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피정이 끝날 즈음 다수의 노인이 상당한 생리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모두 그들의 신체 시계를 되돌려 놓는 변화였다.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을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4장에서 나는 유전자가 무엇이며 몸속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당신은 새롭고 흥미진진한 후성 유전학 이론이 유전자가 곧 운명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보게 될 것이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새로운 유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정말로 지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우리 몸이 유전자들을 껐다 켰다 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자들만 발현해야 하는 불운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잘 배우기만 하면 당신의 신경회로 배선을 바꿔 새로운 유전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몸의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손상된 곳에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몸이 어떻게 줄기세포와 접촉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앞에 2장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지를 설명한다. 그 시작은 환경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뀌어 우리의 몸이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한다면 환경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다. 그 다음 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순간에 경험하기 위해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결합시키는 이른바 머릿속 시연이라 불리는 기술의 사용법을 설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생각을 외부의 환경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르고 생각 속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 상태에 맞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충분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바뀔 것이다. 당신의 몸이 후성 유전학적 변이를 일으키며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 상상했던 미래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즉시 그 새로운 현실로 걸어들어가 플라시보가 될 수 있다. 5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배우의 과학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허황한 것처럼 보이던 꿈을 실현하고자 이 기술을 이용한 각계각층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6장에서는 암시 감응력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한 가지 매혹적이지만 오싹한 실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보통 사람이 단지 최면에 아주 잘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평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당신은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암시 감응력을 갖고 있으며 암시 감응력이 높을수록 잠재의식적 마음속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적 마음은 우리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나머지 95%가 이를테면 잠재의식적으로 프로그래마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분석적 마음을 넘어서서 당신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의 작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결과를 불러 유전적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명상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이 장은 서로 다른 뇌파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지에 대한 간단한 논의로 끝을 맺는다. 7장에서는 태도, 믿음,
인식 등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고 당신의 성격, 즉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바꾸는지 보여주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태도와 믿음,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당신은 무의식적 믿음들이 발휘하는 힘에 대해 읽게 되고 당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믿음들을 찾아낼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또 당신의 주변 환경과 연상 기억들이 믿음을 바꾸는 당신의 능력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장에서 믿음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더 확고히 할 것이다. 이 결합이 당신이 양자장에서 선택한 미래의 그 가능성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당신 몸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여기에서 고양된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뇌 속에 고정된 프로그램들이나 몸속에 중독된 감정들보다 더 큰 에너지 진폭을 가질 때에만 당신 뇌의 전기 회로망과 몸의 유전적 발현을 바꾸고 당신 몸을 새로운 마음으로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장에서는 양자 우주를 소개할 것이다. 양자 우주라는 모든 것의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예측 불가의 세계는 확실히 단단한 물질보다는 에너지 쪽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열쇠가 바로 순간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양자 모델이다. 양자 모델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뒤 그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관찰할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당신은 변화의 강을 건너 미지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9장에서 나는 우리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 앞서 말한 기술들을 사용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부른 세 사람을 소개할 참이다. 먼저 19세의 아주 드문 불치의 퇴행성 뼈질환 진단을 받은 로우리를 만날 것이다. 로우리는 왼쪽 다리와 엉덩이 뼈가 구 몇십 년 사이 12번이나 크게 부러졌고 걸으려면 반드시 목발에 의지해야 했는데 지금은 지팡이도 필요 없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어 다닌다. 뼈 엑스레이 사진도 깨끗하다. 그 다음으로 나는 원망과 화가 가득하던 시절 하시모토 병 진단을 받은 캔디스를 소개할 것이다. 하시모토 병은 심각한 갑상선 질환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의사는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캔디스는 상태를 호전시켜 결국 의사가 틀렸음을 입증했다. 지금 캔디스는 새롭게 찾은 삶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갑상선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며 혈액 테스트도 매우 정상이다. 마지막으로 5 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사업가요 많은 이들이 슈퍼우먼이라고 여기던 조앤을 만날 것이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쓰러진 뒤 이미 꽤 진전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결국 2다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전혀 못 움직이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겨우 1시간짜리 명상을 했을 뿐인데 아무 도움 없이 방 안을 돌아다녔다. 10장에서 나는 워크숍 참가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의 뇌 주사 사진, 뇌 스캔과 함께 공유할 생각이다. 우리는 여기서 파킨슨 병을 완전히 치유한 미셸, 하반신 마비 환자였지만 명상 후 휠체어에서 일어난 존을 만날 것이다. 또 출세가도를 달리던 CEO 캐시가 어떻게 순간에 사는 법을 배우고 보니가 어떻게 자궁 근종과 생리 이상 증세를 치유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네비브와 마리아를 만나볼 것이다. 제네비브는 명상 중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멋진 축복의 상태를 맛보았고 마리아는
뇌의 오르가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했다. 우리 과학자팀이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둔 자료를 보여줄 텐데 당신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워크숍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자료들의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그와 유사한 위협을 이루기 위해 수행자도, 학자도, 과학자도, 영적 지도자도 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사학위도 의사 면허증도 필요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장을 읽고 나면 당신도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마술도 아니고 그렇게 기적적인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단지 누구나 연마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같은 기술을 연습한다면 당신도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2부는 모두 명상에 관한 것이다. 11장에서는 명상을 위한 간단한 준비 단계들을 보여주고 당신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기술들을 소개할 것이다. 12장에서는 내가 워크숍에서 가르치는 명상 기술들을 활용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참가자들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기술들이다. 플라시보의 힘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삶 속에서 비범한 변화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바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기술들이 몸의 치유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책이 여러분을 고무시켜 이 기술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당신도 삶에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